월급날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카드값 빠지고 월세 내고 보험료까지 자동이체 몇 번이면 하루도 안 돼서 통장 잔고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와, 이 월급으로 돈을 모을 수나 있을까? 진짜 답이 없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월급 받으면서도 누구는 몇 년 만에 몇 천, 심지어 1억을 모았다고 하고 누구는 몇 년이 지나도 맨날 돈 없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누구는 지독하게 굶고 아껴서 가능했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세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월 실수령 250에서 300 사이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1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입니다. 흔히 말하는 월급 절반은 저축해라 같은 비현실적인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둘째, 열심히 모은 적금이 왜 내 자산을 불려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만드는지 진짜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셋째, 여러분의 월급 구간별로 직접 계산한 1억 도달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할 건데요. 이게 오늘 내용 중 제일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억이라는 돈, 머리로는 다 알죠. 그런데 이게 내 삶에 왜 중요하고 왜 지금 당장 모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1억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삶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목록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장 자취방 구할 때 전세 사기 무서워서 안전한 아파트 전세나 반전세 가고 싶어도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선택지 자체가 없어요. 정부에서 2030 세대 지원해주는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보증금의 20%에서 30%는 현금이 있어야 대출을 실행해줍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안전한 집 들어가려면 내 손에 당장 1억은 쥐고 있어야 대출이라는 치트키를 써서 안전한 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대출의 문을 여는 첫 열쇠가 바로 내 돈 1억입니다. 결혼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우리끼리 시작하려는 커플들이 많죠. 내가 정말 놓치기 싫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 모아둔 돈 1억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결혼 준비의 주도권을 내가 맡을 수도 있고 시댁이나 처가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 우리가 원하는 예식장에서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는 치트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넘어 내 인생의 중대사를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자금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직장 생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 생활이 맞지 않거나 상사가 괴롭혀서 진짜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비교적 여유있게 이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억이면 내가 1년에서 2년 동안 소득이 없어도 생활비를 대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반대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아무리 회사가 지옥 같아도 내일 당장 카드값 때문에 억지로 출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집 마련, 당당한 결혼, 자유로운 퇴사는 통장에 목돈이 없으면 애초에 꿈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 생각조차 시작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손에 진짜 1억이 있다면 외면했던 현실이 아주 구체적인 내 계획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월급 쪼개서 정말 열심히 적금 넣고 있잖아요. 근데 왜 1억은커녕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절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 씁쓸하고 냉정한 이유를 지금부터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쓰는 대표적인 두 가지 도구죠. 적금과 S&P 500 ETF를 아주 냉정하게 딱 까놓고 비교해 볼게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적금입니다. 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기 때 내가 얼마를 받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대신 수익률이 처참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중 적금 금리가 연 2.92%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연 2.6%예요. 내가 은행에서 이자 받아봤자 물가 오르는 거 빼면 진짜 내 손에 쥐어지는 실질 수익은 고작 0.3%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 달에 50만 원씩 5년을 아주 독하게 모았다고 칠게요. 원금 3천만 원이죠. 여기에 이자부터 봐야 세금 15.4% 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물가 오르는 속도를 겨우 헉헉거리면서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속 3km로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시속 3.3km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긴 가죠. 근데 1시간 내내 팔이 터져라 저어봐야 겨우 30m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1억이라는 목적지는 저 상류 멀리 있는데 이 적금이라는 배만 타고 가다간 숨 넘어가기 딱 좋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말하는 S&P 500 ETF는 뭐가 다를까요? 쉽게 말해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고를 달리는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내 돈을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 늘 우상향해왔던 치트키 같은 녀석이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손실을 본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10%에서 11%대를 기록해왔습니다.
대신 이 녀석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미친 듯이 출렁거립니다. 이게 적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투자 시작하고 나서 1, 2년 안에 마이너스 15%, 20% 찍히는 구간을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무서워서 팔아버리면 진짜 내 돈 날리는 손실이 확정되는 거지만 팔지 않고 버티면 오히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박앤세일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돼요. 매달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모으다 보면, 즉 적립식 투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두 도구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명확합니다. 적금은 원금이 100% 보장되지만 수익률은 연약 2.9%로 고정이라 물가를 빼면 실질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1, 2년 안에 무조건 써야 할 돈에 적합하죠. 반면 S&P 500 ETF는 단기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연 평균 수익률이 약 10%에 달해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돈에 딱 맞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감이 오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금을 하지 말고 다 주식에 넣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두 개를 용도에 맞게 섞어서 같이 쓰는 게 정답입니다. 내 원금을 든든하게 지켜줄 안전판 역할은 적금에 맡기고 내 자산을 목표치까지 빠르게 끌어올려줄 강력한 엔진은 ETF로 달아주는 구조.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진짜 뼈 때리는 현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테크 영상이나 유튜브 보면 꼭 이런 말 하잖아요. 직장인이면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저축해야죠. 월 300 벌면 150만 원은 저축하라는 소린데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에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현실적으로 한번 쪼개서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혼자 자취하는 직장인의 월 실수령액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원룸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매일 사 먹는 밥값에 주말 식비가 40만원에서 60만원, 지하철, 버스비나 출퇴근 기름값이 10만원에서 15만원, 휴대폰 요금이랑 넷플릭스 같은 통신비가 5만원에서 8만원, 실비나 혹시 몰라 들어둔 기본 보험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 자, 내 통장에서 최소 115만원에서 많게는 173만원이 숨만 쉬어도 고정으로 팍팍 지출됩니다. 친구 결혼식 축의금, 갑자기 아파서 낸 병원비, 계절 바뀔 때 사는 옷값 같은 비정기 지출은 아직 손도 안 댔는데 벌써 이 모양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수령 250만원 받는 직장인이 매달 100만원 넘게 저축한다는 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특수한 조건이거나 친구 다 끊고 극단적으로 수도승처럼 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이걸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일반론처럼 강요하니까 사회초년생들이 처음부터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현실적인 높은 목표가 결국 빠른 포기를 부르는 범인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꼭 3달째쯤 되면 일이 터지죠. 친한 친구 경조사가 생기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훅 나가면 그달 저축 목표가 와르르 깨집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에이, 난 역시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소비 요정으로 흑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현타를 겪지 않도록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내 월급 구간별 진짜 현실적인 저축 마지노선입니다. 첫 번째, 월 실수령 250만원 구간. 현실적인 저축 가능 금액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남들 따라 100만원씩 박으면 석 달 안에 통장 깹니다. 갑자기 쓸 돈을 방어할 예비비 30만원은 무조건 남겨두셔야 이 장기 레이스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월 실수령 270만원 구간. 월 40만원에서 70만원이 가장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본인의 의지와 통제력에 따라 월 5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저축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월 실수령 300만원 구간. 생활비 관리를 조금만 신경 쓰면 월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환경이라면 월 80만원 선을 유지하는 게 삶의 질도 지키면서 돈도 모으는 딱 황금 비율입니다. 자, 그럼 이 현실적인 저축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적금과 ETF 믹스 전략을 쓰면 실제로 몇 년 뒤에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ETF 수익률은 연 7%로 보수적으로 잡았고 적금은 연 2.92% 달리로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 A입니다. 월 실수령 250만원에 월 저축액 40만원 기준이며 적금 30만원, ETF 10만원으로 분할합니다. 이 구간에선 1년차에 합계 약 489만원 모이고 3년 차에는 1,522만원, 5년 차에는 2,580만원, 7년 차에는 3,718만원이 쌓입니다. 5년 뒤에 3,000만원 돈이 쌓이는 이 시점이 인생의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돼요.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텄고 연봉도 올랐을 테니까요. 여기서 저축액을 월 60만원으로 조금만 올리면 추가 5년 동안 4,300만원이 더 얹어지면서 10년 차에는 총 6,800에서 7,000만원 근처까지 갑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 정확히 12년 차에 대망의 1억을 돌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나리오 B입니다. 월
월시 수령 270만원에 월 저축액 60만원 기준이며 적금 40만원, ETF 20만원으로 나눕니다. 1년차에 약 738만원, 3년차에 2301만원, 5년차에 3920만원, 7년차에 5684만원이 모입니다. 7년만 버텨도 벌써 5700만원 돈이 모이죠. 여기서 욕심을 내서 저축액을 월 80만원으로 올리면 3년 동안 3200만원이 추가되어 10년차 최종 자산은 총 8800에서 9000만원이 됩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반에서 11년 사이에 무조건 1억의 벽을 깨부춥니다. 세 번째로 시나리오 C입니다. 월시 수령 300만원에 월 저축액 80만원 기준이며 적금 50만원, ETF 30만원 고정입니다. 1년차에 984만원, 3년차에 3080만원, 5년차에 5260만원, 7년차에 7650만원, 그리고 9년차가 되면 5670만원의 적금과 4570만원의 ETF가 합쳐져서 총 1억 240만원이 됩니다. 중간에 저축액을 더 늘리지 않아도 정확히 9년 안에 1억을 깔끔하게 돌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나리오 A라고 해서 절대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생각보다 길어 보이죠? 하지만 지금 이 구조를 짜고 당장 시작하는 사람과 쳐다만 보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12년 뒤에 내 통장에 당당하게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1억이 있느냐, 아니면 그때 가서도 여전히 통장 잔고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시뮬레이션 숫자 보니까 당장이라도 시작하고 싶으시죠? 근데 잠깐만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이 전략을 내 삶에 가져가기 전에 진짜 뼈에 새겨야 할 주의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중간에 무조건 멘탈 털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 하락은 무조건 반드시 옵니다. 이게 적금이랑 다른 점이에요. 투자 시작하고 몇 달 안 돼서 내 계좌에 펄엄불 들어오고 마이너스 15%, 20% 찍히는 구간이 100% 옵니다. 이때 주식창 보면서 덜덜 떨다가 무서워서 팔아버리면 그건 그냥 내 피 같은 돈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어차피 10년 뒤엔 우상향할 1등 기업들인데 지금 박앤세일하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계속 사모으는 사람 있죠? 결국 10년 뒤에 환하게 웃는 건 후자입니다. 둘째,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상향했다는 거지 매년 예쁘게 우상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해에는 반토막에 가까운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전략은 최소 5년 이상은 절대 안 써도 되는 장기 자금으로만 굴려야 해요. 당장 내년에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이나 1, 2년 안에 쓸 결혼 자금을 여기 밀어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무조건 안전한 적금이나 파킹 통장에 묶어두세요. 셋째, 시작은 허무할 정도로 쉽습니다. 돈 모으는 구조를 짠다고 해서 거창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쓰시는 국내 증권사 앱 켜고 검색창에 TIGR 미국 S&P 500이나 KODX 미국 S&P 500 치면 끝입니다. 요즘 2030 세대들 주식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매달 배달음식 한두 번 안 먹고 커피 몇 잔 아낀 돈으로 그냥 매달 몇 주씩 주식 사듯이 모으면 됩니다. 하루에 딱 1분도 안 걸려요. 이 3가지 주의점을 머리에 박아두고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든 사람은 첫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행동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차이가 10년 뒤 1억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치트키가 될 거예요. 여러분, 1억이라는 큰 돈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 조언 따라 무리하게 굶어가며 모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나만의 현실적인 구조를 만든 사람만이 결국 도달하는 고지입니다. 길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증권사 앱 하나 켜서 검색창에 TIGR 미국 S&P 500 이거 딱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당장 돈 들여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검색창에 쳐보는 그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남들이 말하는 무의미한 소비를 줄이고 내 미래를 바꾸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여드린 시나리오 중에 몇 번에 해당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수령액과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목표 저축액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기반으로 더 정교하고 현실적인 피드백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